60대 초반에 여자분이 계셨어요. 허리 통증 때문에 대학병원을 한 달에 한 번씩 다니셨습니다. 2, 3년은 좋게 다니신 것 같아요. 효과도 그다지 없었고 무엇보다 이분은 병원 가는 걸 정말 싫어하셨던 분이었어요. 어느 날 동네 약사인 저에게 한탄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지금은 70대 초반이 되셨는데요. 10년이 넘도록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가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약국 근처에 사시는 분이라서 제가 늘 근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병원도 다니고 약도 드시는데 전혀 신통치 않았던 허리 통증을 어떤 원리로 접근해서 좋아지게 했는지 그 핵심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통은 종류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요통은 첫 번째 물리적인 충격으로 오는 요통. 물리적인 충격이라는 건 교통사고, 허리를 삐었을 때, 또 과도한 운동 같은 경우죠. 두 번째가 신장염, 즉 콩팥열로 오는 요통이고요. 세 번째가 신장열이 있는 상태에서 물리적 충격이 겹친 요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집중해서 설명드릴 거는 요통의 가장 흔한 원인인 바로 신장열로 오는 요통입니다. 신장열, 즉 콩팥열은 인체의 뒤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신장열이 내려오다가 뭉치는 위치에 따라서 엉덩이도 아플 수 있고 오금도 당길 수 있고 또 종아리에 쥐가 나거나 발 뒤꿈치가 아프거나 심지어는 발바닥이 화끈거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장열이 발바닥 쪽으로 잘 내려가서 빠져나가면 괜찮은데 신장열이 심한 분들은 콩팥을 감싸는 근육, 심하면 척추뼈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물리적 요통과 신장열 요통의 차이. 교통사고나 삐끗하는 것처럼 순수한 물리적 요통은 거꾸로 하는 거꾸리만 며칠 해도 척추가 자리를 잡으면서 잘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 계시답니다. 재채기만 해도 허리가 삐끗한다. 또 빨래를 꺼내다가 또는 널다가 삐끗한다. 사소한 동작에 자주 허리가 삐끗한다. 이거는 신장열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신화, 즉 신장열이 있으면 요추 부위를 계속 뜨겁게 만들기 때문에 아주 작은 충격에도 허리가 쉽게 삐끗합니다. 그래서 허리 삐끗해서 약 먹고 나았는데 또 삐끗했어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신장열이 깔려 있습니다. 신장열은 왜 생길까요?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신장은 원래 잘 뜨거워지지 않는 장기인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먼저 간이 뜨거워지고 그 간열이 신장을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 신경만 쓰면, 즉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는 요도염, 방광염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그 원리인데 간이 뜨거워지면서 또 신장이 뜨거워지니까 그 뜨거워진 신장열은 반드시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해요. 그 과정이 신장, 방광, 요도, 그 다음에 외부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요도염과 방광염의 진짜 정체는 이 사람들이 저는 스트레스만 받으면 오줌 소태가 와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이분들은 요도염만 있는 게 아니라 또는 방광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신장염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신장열이 풀리는 과정에서 요도염, 방광염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남자분들 중에서도 신경만 쓰면 요도가 가렵다는 분들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간열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신장열, 방광, 요도. 이 과정에서 요도가 살짝 뜨거워지니까 가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허리 통증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요통의 대부분은 스트레스로 온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장이 뜨거워지고 그 열이 허리 쪽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허리가 아픈 겁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60대 여성분은, 이분은 가족 스트레스가 아주 좀 컸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장열을 내려주는 제품이랑 오랜 스트레스로 쪼라든 그 진액을 보충하는 방향으로 도와드렸고요. 그 결과
지금까지 허리 통증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다만 지금도 다리에 쥐가 나거나 저리는 증상은 가끔 있습니다. 큰 스트레스는 없어도 일상적인 스트레스에도 이제 반응을 하시는 거죠. 즉 신장이 다른 분들보다 여전히 뜨거운 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체질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신경 쓴다고 요도형 방광염이 안 오던데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만 소변을 참기만 해도 요도형 방광염이 오는 분들도 있고요. 이 차이는 평소에 신장이 뜨거운 체질이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발바닥이 화끈거려서 뭐 겨울에도 양말을 못 신는 분, 또 이불 밖으로 발을 꼭 내놔야지만 주무실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대부분은 신장열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제 요통으로 증상을 나타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남성분들 허리 통증은 꼭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남성은 스트레스로 인한 요통도 있고 성적인 과로로도 요통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영상에서는 길게 다루지 않고 짧게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허리 통증 진단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허리가 아프면 대부분 디스크, 즉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진단을 받죠. 또는 척추 전방 전이증 또는 척추 측만증으로 진단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요통 환자의 90% 이상이 신장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뼈가 척추 전방 전이증 앞으로 나왔다 또는 척추 측만증, 뼈가 휘었다, 이런 게 다 홍판열이 너무 세서 뼈까지 변형을 시킨 예입니다. 물론 이렇게 뼈까지 영향을 많이 받았을 때 치료가 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저 역시 허리가 많이 아팠던 적이 있었고 신장열을 내려서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저도 신화가 있는 체질입니다. 부모님 모두 신화가 있어서 저도 닮아서 태어났더군요. 그래서 평소에도 운동도 하지만 신장에 관한 제품도 소변에서 냄새가 나거나 하면 자주 먹고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통의 핵심 원인은 신장열입니다. 병원 더 다니고 약도 드시는데 허리 통증이 잘 낫지 않으신다면 신장열을 한 번쯤은 꼭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맨발 걷기는 신장열을 내리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지금은 70대가 되신 그분도 맨발 걷기를 지금도 여전히 실천하고 계시는데요. 추운 겨울이 거의 지나갔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치료라는 생각으로 몇 달만이라도 맨발 걷기를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물리적 충격으로 오는 요통이 잘 안 낫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